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가운 그 소식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딱 요맘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름 준비하는 분들. 네, 딱 요맘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여름 휴가 준비 아닐까? 휴가하고 관계 있습니다. 휴가하고 관계 있고 수영복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이것이 뭔지 이것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도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놨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면서 오늘 시작을 할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새해 계획 중에 내가 올해는 정말 날씬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계획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죠?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3일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여름이 되자마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생각한 만큼 빼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은 3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 할 게 뭐 있다고 뭘 준비를. 보이지 않는 곳에. 저런 애들은 좀 맞아도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말 기분 나빠. 장미아 씨는 어때요? 저요? 네. 저도 준비 중이에요. 뭘 준비해요? 저는 1년 365일, 네. 사시사철, 12달. 늘 에브리데이 다이어트 중이에요. 장미아 씨, 네. 우리 나이에 빼면 안 된다? 근데 잘 안 된다는 거. 심지어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지.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3kg에서 53kg까지 50kg를 감량한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우먼 겸 가수 라윤경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레미 아따 이 노래로 그냥 전국을 대기면서 콩콩콩 노래하고 다니는 라라라 헬미 노래하는 개그우먼 라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릭터가 몇 개야 도대체. 아니 근데 믿기지가 않아요. 100kg이 넘었다는 것도 103kg. 믿기지 않고 그 100kg이 넘었다는 그 체중을 50kg 뭐 요 정도로 뺐는데 그걸 유지한다는 것도 또 놀랍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게 흑역사라서 지우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어보시고 근황을 궁금해하세요. 유지하고 있어? 뺐어? 어쨌어?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이어트하는 비법이나 유지하는 비법을 이제는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아낌없이 그 50kg의 다이어트 비법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방송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일부러 찌웠던 것 같아. 내가 영장님만 없었으면 차고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이영자 씨가 있으니까 다시 뺀 거 아니야? 오늘 하여간 우리는 이 비법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뭐 말이 쉽지 저는 5kg도 빼기가 정말 힘든데요. 오늘 이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법은 중요한 게요. 무조건 살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거,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거. 이게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오늘.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을 또 모셨는데요. 한동안 한방 내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남자들도 요즘엔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다이어트 뭐 해본 적 있어요? 어떤 다이어트 저는 했어요? 사실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효과를 봤던 게 그 레몬물 디톡스 다이어트. 디톡스? 네, 정말 사실 위에 안 좋은데 삼시세끼 그냥 레몬물만 계속 마셨어요. 네. 이게 유행처럼 그래요. 장미아 씨는 뭐 기억나는 다이어트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안 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줌마들은 다이어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승질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애들한테 소리를 질러요. 남편한테 짜증을 내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말고 딱 한 숟가락만 덜 먹자. 이걸 했는데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나는 10숟가락을 덜 먹어야 되는데 너무 한 숟가락만 덜 먹었어. 그러니까 안 빠져. 다이어트 하다가 예민해진다. 그래서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요. 이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상들의 다이어트는 꼭 막아야 돼요. 그렇죠. 너무 뭐 맞아요.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진짜 예민해져. 근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있어요. 8시간 동안은 먹고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인가? 이런 다이어트가 또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요. 그죠? 언젠가부터 정말 간헐적 다이어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성공했다는 분도 있고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라는 평도 있어서 오늘 사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요.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 동안 공복이면 일반 사람하고 사실은 패턴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다 같이 막 고기 먹는데 혼자 풀 먹고 있으면 그때 딱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8시간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못 운영하면요.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고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히려 더 살이 찔 수 있다. 비만이 된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더래. 그걸로 배고파. 어쩔 그런 사람들끼리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어때요? 네, 사실 다이어트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이 찔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헐적 다이어트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시간 동안은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섭취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8시간 동안도 어느 정도는 식단 조절을 하고 칼로리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근데 장혜인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8시간 동안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으세요. 네, 아무리 우리가 8시간 동안 섭취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기존의 다이어트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거지 너무 그러니까 고칼로리에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만 먹고 나머지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체 호르몬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쌓이기 더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고도 비만까지도 올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쪘었나 보다. 공복이 기니까 배고프니까 막 먹게 된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이어트 지식이 없어서 무조건 굶자. 이제부터 굶으면 지가 빠지겠지. 그래서 쫙 굶어봤더니 일주일 굶으면 막 3, 4kg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해서 하루 이틀만 먹어도 5kg 이상이 쪄버리니까. 어머나. 이 요요가 제대로 오면 더 많이 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저는.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밀국수가 칼로리가 없잖아요. 맞아. 이거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 오잖아, 나중에는. 배는 안 고픈데. 몸은 망가지고. 그리고 나중에서 폭식하고 더 찌고. 그게 반복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폭식이 안 좋다.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솔직히 이제 살이 찌는 나이대를 보면 중년이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중년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정 MC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뭐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콕 집어서 우리. 왜 걱정이 없어? 얼굴이 걱정 그 자체로만 지금. 주위에 보면 살을 빼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년분들 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중년이 왜 이렇게 특히 위험하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뭐 표를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간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침형 간헐적 단식과 저녁형 간헐적 단식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침형은 아침형 인간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니까 아침 식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침 오전에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뭐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래요. 편하게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리고 오후 3시부터 그 뒤에 16시간 동안 너무 일찍 너무 아침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배고파. 저기에 초점은 금식 시간이 16시간이라고. 저녁형 다이어트는 저녁형 인간들, 저녁에 활동하신 분들은 저녁 때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16시간 금식을 하라는 건데 문제는 금식 기간이 꽤 길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금식 기간이 길다 보면 섭취하고자 하는 영양소들이 그 시간대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중년에 문제가 되는 게 근력 손실입니다. 근육이 떨어져요. 빠져버려요. 근육량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근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영양소가 예. 아미노산인데 예.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근력 손실이 더 심하죠. 근육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운 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이제 연령대에서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중년 여성들은 근육량 자체가 적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육량도 적고 빈혈, 또 맞아요. 저혈압, 맞아요.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살은 쪄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나 해볼게 하다가 망합니다. 아. 몸이 더 안 좋아요. 건강을 해치는 그렇죠. 거죠. 무기력해지고 또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간헐적 단식의 중요한 게 이제 금식인데 네. 마음대로 먹는 8시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금식에 적응이 안 되면 간헐적 단식을 무사히 끝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요요가 옵니다. 그렇지. 그때 이제 고도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그러면 많은 더 주의를 먹어.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저를 안 쳐다봐 주셔서 감사했는지 몰라. 예. 근데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저는 사실 간헐적 다이어트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살짝 해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8시간 동안 이제 마음대로 먹으라는 좀 잘못된 정보 같아요. 건강하게 드셔야 되는 거고요. 네.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고. 네. 평상시에 먹던 이상 드시는 것보다는 네. 평상시에 먹던 양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건강하게 골고루 네. 영양소들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력 손실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니까 반드시 근력 운동을 겸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년 여성분들 아까 이제 근육량 자체가 적은 분들의 경우는 네. 미리 운동을 간헐적 단식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늘려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 몸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그렇죠. 미리 건강 관리를 좀 해라라는 말 같은데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아침형 간헐적 단식과 저녁형 간헐적 단식이 또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가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실제로 사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아침형 단식과 저녁형 단식을 이제 지원자들을 나눈 거죠. 그래서 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과가 아침형 단식이 저녁형 단식보다 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냈는데요. 그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이고 내장 지방이 빠지고 네. 또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저녁형 단식 지원자의 경우는 일부이지만 체중은 빠졌는데 공복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잠깐 한동원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생활 습관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따라서 내 평소 생활 패턴에 따라서 호르몬의 사이클이 다 각자 조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아침형 인간인데 저녁형 단식을 선택을 하게 되거나 하면 오히려 그런 수치가 망가질 수 있는 거니까 아침형이 더 좋다, 저녁형이 더 좋다가 아니고 내 하루 생활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죠. 네.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 생활 사이클이 바뀌는 거고 네. 이게 저 한 끼 정도는 온전히 굶어야 되는 생활이거든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요. 아니 우리 제작진 중에서도 간헐적 단식하는 또 작가가 있는데 그래요? 네, 몸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너무 아파 보여. 누구야? 아니, 정말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구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먹어서? 너무 먹어서? 그런가요? 너무 먹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체질상 잘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실 수밖에 없어요. 단식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외에 나중에 식사를 할 때 위장 장애가 있다거나 하시는 에휴. 분들은 당연히 구토나 복통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너무 에너지 섭취를 많이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몸속에 있는 에너지 대사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피로도 유발하고 집중력 저하도 올 수가 있고요. 아까 뭐 짜증 이런 거 얘기하신 것처럼 네. 예민해지고 짜증을 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간헐적 단식이 무조건 16시간 단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게 단식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초 체력이 없는 분들은 시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도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중전에 근육량 부족하고 네. 기초 체력 없는 분들 네. 이 외에도 또 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어떤? 아무래도 좀 골고루 영양 섭취가 필요한 수험생 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땐 집중력 저하가 올 수 있어서 좀 주의하시는 것이 네. 좋고요. 또 육체 노동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졌을 때 어지럼증이나 피로를 호소하실 수가 있어서 역시 피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요?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뭐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보통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약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식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다이어트 자체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은 특히나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수험생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대학 가서 예뻐 보이려고. 맞아요. 그건 그때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서 해야 되지 세상에. 그렇죠. 엄마가 쿵했어요 지금 심장이. 아니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뭐 단식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간헐적 단식은 절대 못하는 사람이네요. 이제 보니까. 왜냐면 저는 항상 밥과 밥 사이에 간식을 꼭 먹고요. 그리고 일단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요. 저는 주방으로 탁 나가서 제가 먹을 수 있는 햄프시드,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거든요. 햄프시드부터 시작해서 섬유소가 많은 뭐 치아시드, 아마시드, 그리고 카카오 닙스, 다이어트 지방 분해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요거트에다가 잔뜩 말아서 그걸 쫙 먹어요. 배부를 때까지. 그러면 공복감이 안 느껴지고 포만감 때문에 밥도 조금 덜 먹고 이게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나유경 씨는 주로 C 쪽으로 갔네. 저는 많이 먹어요. 네. 정말. 아니 저는 차 쪽으로 갔어요. 차? 네. 그 다이어트 차 한창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엉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해서 뭐 물 대신 계속 우엉차 마셔 기억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네네.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엉이 또 굉장히 구수하니 맛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1년 365일 그걸 달고 사신다 그래요. 그분은 밖에 나올 때도 꼭 그걸 싸오고 제가 그걸 얻어먹었던 건데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뭐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한 이제 5, 6년 전에 우엉 다이어트가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저한테 화소연을 해요. 원장님 때문에 우엉을 반찬으로 먹을 수가 없다. 마트에 가면 우엉이 없대요. 뭐냐? 다 사서 차로 끓여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컴플레인을 하세요, 하소연을. 원장님 말 듣고 우엉차를 먹었는데 배탈 났다. 그게 뭐냐?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엉의 씨를 원래 약으로 썼어요. 염증 약인데 인후염, 피부염 뭘 치료하는 약인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는 성질이 서늘하다는 거고요. 또 열을 내린다는 거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준다는 건데 우엉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엉 뿌리인 이제 우엉도 열이 있는 체질에게는 잘 맞는데 속이 냉하거나 평소에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하신 분들은 우엉차를 다이어트 때문에 먹었는데 배탈 설사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체질에 맞도록 해서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저랑은 안 맞는다는 거네. 그리고 저 몸이 차거든요. 내 몸이 좀 찬데 저렇게 저 우엉차를 마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있는데 우엉 말고 녹차를 물 대신에 마시는 거 녹차 좋다고 막 그런 분들이 녹차가루도 뿌려서 먹고 그러는 맞아요. 맞아요. 녹차는 뭐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뭐 동일보감의 조차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복 거인지 하면 령인수하니라. 해석해 볼까요? 좋은 말이죠? 네. 뭘 인수한다니까 좋아. 그렇지. 녹차를 오랫동안 먹으면 사람의 지방을 제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마르게 한다. 이게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이제 노인이 날마다 구운 거위를 한 마리씩 먹었나 봐요. 구운 거위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큰 병에 걸릴 것이다. 가보니까 너무나 건강한 거죠. 비법을 봤더니 구운 거위와 함께 녹차 달인물을 항상 한 사람을 먹었다. 실제로 녹차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 체지방을 분해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녹차의 이제 지방 크기의 수를 줄여줘서 비만을 억제한다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녹차도 좋고 녹차를 발효시킨 홍차도 괜찮아요. 그리고 홍차에다 얼그레이차라고 하시죠. 베르가못 향을 입혀서 만든 얼그레이 차도 괜찮고 또 홍차는 뭐 단기 발효면 보이차. 단기 발효차니까. 보이차도 많죠.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름진 거 먹는데도 괜찮은 게 그 보이차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해 차이니스 푸드 이제 그 패러독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녹차도 문제가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속이 냉한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녹차 먹다가 속쓰림 때문에 탈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발효를 시키는 홍차, 이제 발효차, 녹차를 발효시킨 걸 좀 드시게 되면 위장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차니까 먹을 게 없어. 아우, 살을 빼고 싶은데. 이거 살 빼려고 그러면 먹다 보면 다 찬 성분이에요, 사실은. 저 알로에, 판물 이런 것도 먹어봤거든요. 아니 또 예전에 저기 있잖아 마테차 같은 것도 또 유행하지 않았어요? 요즘 최근에 그죠? 핫했어요, 마테차가. 이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남미에서 많이 마시는 차로 해서 유명했고요. 사실 남미 사람들도 굉장히 좀 체형이 슬림하고 건강한 편이니까 이런 것들 식습관에서부터 기인을 했는데요. 이 마테차도 역시 체중 감량 효과를 최근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전이 좀 특이한데요. 염증으로 인한 비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조절을 해준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비만을 좀 호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효과를 최근에 이제 그 효과가 나온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고요. 마테에는 특히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이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마테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커피콩에도 있거든요. 근데 볶은 커피콩 말고 생원두, 그린빈 같은 경우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클로로겐산이 카페인과 결합을 했을 때 체지방 연소를 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커피도 그린빈에만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볶지 않은 거. 그렇죠. 클로로겐산이 열을 가하게 되면 휘발이 돼요. 90% 이상 휘발이 되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실 때는 마테 같은 경우도 생 마테 잎을 그대로 말린 그린 마테를 드시는 것이 볶은 블랙 마테를 드시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거죠. 맛은 어때요? 맛은 둘 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커피랑 비슷해요. 좀 더 떫은 맛이 좀 나는 거랑 구수한 향이 나는 것 정도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우리가 마테를 생잎으로 먹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생잎을 말린 마테. 말린 걸. 이것도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중에 마테차 형태, 액상 형태로 나온 것들은 블랙 마테 종류가 좀 더 많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차 많이 파는 곳으로 가시던지 식품관 같은 데 가시면 요즘은 그린 마테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저 카페인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녹차 드시면 이제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마테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커피 드시고 나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커피를 예를 들어서 이제 500cc를 마시게 되면 그만큼 데리고 나가요, 다시. 내 몸의 수분을? 아니 우리가 저기 선생님 맥주 500cc 들어왔어도 커피 500cc 그러니까 너무 커피를 누가 제가 500cc를 먹어요. 맥주를 좋아해서 좀 생활을 정리한 다음에 방송을 하자. 커피는 잔이죠, 커피 선생님. 한 잔. 어쨌든 커피에 들어있는 녹차 때문에 커피에 들어있는 녹차는 아니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네. 그렇죠. 당황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이제 탈수가 유발되는데 2배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2배가. 녹차는 약 1.2배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갈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탈수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이 빠지나 보다라고 하는데 살이 실제로 빠지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정말요? 제가 이제 작년에 본의 아니게 이 뛰어난 미모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화장품 모델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붓기가 없어야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저 방법, 탈수 방법을 쓰는데요. 수분을 빼는구나. 그렇죠. 급진급파. 급하게 부은 거는 급하게 빼버린다. 그래서 5일 전부터 물을 한 1.5리터 이상, 2리터, 3리터를 계속 먹으면 화장실 정말 자주 가요. 일단 이제 미리 죄송하게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착각에 빠져 계시니까 이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을 돌리지 않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지금 같은 웨딩 시즌에는요 사진 딱 찍을 날 앞두고 5일 전부터 막 물 좀 드시다가 찍기 전날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화장실은 가는데 내 몸은 이렇게 말라져요. 아니 그 본인이 그랬다는데 제가 여기서 해봤다니까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보니까 탈수 증세를 유도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여기 그때만 그런 거야. 그때만. 그러면 제가 일시적인. 채널을 지금 돌리실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심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아니 근데 그 다음날 물만 먹으면 그런데 찐다니까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만은 체지방이 증가한 거고 부종은 수분량이 증가한 건데 실제로 이제 수분 섭취량이나 이제 수액 대사의 문제에 따라서 체중이 바뀌어요. 당연하겠죠.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이 좀 늘고 물을 안 마시고 이뇨작용을 시키면 체중이 좀 줄 텐데 문제는 체중이 이렇게 수분량이 적어졌을 때 탈수에 빠진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어트가 됐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실제로 말씀드렸던 이제 이뇨작용이 있는 차들이 우리 말했던 우엉차 말고도 예. 옥수수 수염차 있죠. 또 이제 차전자차, 네. 차전초차. 또 시중에 있는 게 판물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이뇨를 시켜서 체중을 줄이는 거지 절대라는 단어는 빼겠습니다. 네.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경우는 물도 충분하게 마시고 운동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고요. 네. 심지어 동의보감에는 팥의 부작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판물을 오래 먹으면 네. 피부가 검어지면서 몸이 마르고 건조해진다. 이것은 팥의 이렇게 탈수에 의한 부작용을 명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웨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드시는 건 좋은데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뇨를 유발하는 차를 장복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 쓰는 거지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우리 차 얘기를 했는데 차를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뜨겁게 해서 이러면서 마셔요. 근데 그건 또 안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깜짝 이제 과거에 어떤 기사를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마테차가 식도암을 유발하는 그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마테차에 어떤 특정 성분이 문제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니었고 네. 남미 지역 사람들은 마테차를 뜨겁게 해서 마시나 봐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서 차게 해서 마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뜨겁게 해서 차를 마시면 식도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란의 이제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60도씨 정도 되는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그 이하의 온도로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식도암 유발 확률이 90%가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뜨거운 75도 정도로 즐겨 마시는 사람은 2.4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드실 때는 뜨겁게 하지 말고 따뜻하다, 미지근하다에서부터 따뜻하다 그 정도 온도로 드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럼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겁게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차를 쭉 말씀드렸지만 이 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이어트는 아까 계속 나왔지만 수분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그래요. 저는 죽어도 살을 못 빼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요. 배를 타고 가는데 난파가 되셔서 지금 무인도에 혼자 표류하고 계시면 어떡하겠느냐. 음식을 찾아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먹는 건 적겠죠. 다이어트의 핵심, 많이 움직이고 적게 드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얘기야. 맞아요. 무인도 생각하면 되겠네. 아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이제 차를 이제 여러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차 종류나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가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그 디톡스 워터 다이어트. 네, 요즘 참 많이 하잖아요. 아까 레몬 디톡스 효과가 있었잖아요. 레몬물 좀 마셨거든요. 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그 시나몬 그 탕수를 그걸 먹어가지고 살을 많이 뺐다. 그랬더니 동네 시나몬이란 시나몬은 씨가 말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진짜 뭐 효과가 있는지. 워낙 이제 유명한 운동선수분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방송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맞겠지 해서 정말로 마트에서 다 동이 났었는데 시나몬 물 자체가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역시나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디톡스 워터라는 것 자체가 몸속에 있는 독소를 실제로 배출해서 살을 뺀다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이뇨 성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시나몬물은 또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해요. 워낙에 안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지방 세포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항염 효과도 있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항노화 효과까지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나몬 안에 이런 효과들을 내는 게 쿠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이제 너무 높은 농도로 고농도로 섭취를 했을 때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내지는 열을 또 잘 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과량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이 시나몬 가루 찾다가 많은 분들이 계피를 사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그 뭔 얘기요. 시나몬이나 계피나 똑같은 거지.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고 한자로 하면 계피고.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계피랑 시나몬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시나몬을 계피로 해석을 해서 통용을 시키는 바람에 동일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3대 향신료가 뭐 정향, 후추, 시나몬인데 네. 시나몬을 다른 말로 할 게 계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성분, 쿠마린 때문인데요. 한번 구분을 한번 볼까요? 네, 자료 화면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일단 뭐 계피나 시나몬은 이제 농나무과 농나무 속 식물의 껍질이죠. 종이 일단 종이 다릅니다. 원산지는요.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지명 이름이 실론이에요. 실론이랑 또 인도 남부가 원산지여서 시나몬을 실론 계피라고도 부르죠. 또 일반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계피가 가장 효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름이 불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시나몬은 네. 참 시나몬, 외국에서는 트루 시나몬이라고 그래요. 참 시나몬. 그게 실론 계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서 보는 계피, 네. 그거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또 수정과 끓였을 때 네. 넣는 계피도 일반 계피고 카시아 계피죠.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지? 가루로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되는데 맛을 보면 네. 시나몬은 맛이 달아요. 그다음에 향미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계피는 입에 대자마자 네. 맵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왼쪽이 시나몬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루는 구분이 안 되는데 저렇게 말려 있으면요 시나몬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다르네요. 일반 다르구나. 계피는 네. 이렇게 한 겹 정도만 말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가운데가. 그래서 아까 이 그림 이전에 나와 있던 것들이 일반 계피들이 막 나와 있었어요. 시나몬이 아니라.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가장 큰 차이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네. 계피에는 일반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시나몬에 비해서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많아요. 그래서 고용량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간 독성을 일으킨다는 게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지키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계피는 먹으면 안 되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루로 드실 때 일반 계피 네. 가루로 드실 때는 하루에 1에서 2g 정도. 만약 끓여서 먹으면 4에서 6g 정도는 오랫동안 먹어도 이 정도 양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드시면 좋겠고 네. 시나몬은 더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반 계피보다 2배 이상을 먹어도 안전하니까 만약에 나는 다이어트로 시나몬 물을 좀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일반 계피보다는 시나몬 트루 시나몬, 참 시나몬을 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몬하고 계피하고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참 있네요.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다이어트, 그동안 유행했던 다이어트 쭉 엮어가면서 허와 실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진짜 궁금한 아윤경 씨 50kg 어떻게 감량했는지 그리고 또 유지하고 있는지 그 비법을 좀 공개해보죠. 아니, 그러니까 100kg가 넘었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뭘 그렇게 먹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제가 그렇게 뚱뚱했는지 몰랐어요. 정말? 근데 이제 예전에 입던 옷을 다시 이렇게 꺼내 입어보니까 세상에 바지가 이게 바지인지 이불인지 제가 한번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입었던 바지예요? 지금 이렇게. 어머. 이건 나한테도 크지. 어머. 아니에요. 저는 이거 살 때 그냥 제 몸에 얼추 잘 맞는 걸 사서 이거 입다가 살 빠지면 신랑 줘야지 이러고 이제 샀는데 저희 신랑이 요시 크대. 저희 신랑 허리가 34인데. 이거 34면 나한테 맞겠다. 이게 몇이에요? 이거는 40이에요. 40 가까이 됩니다. 야, 이거 나한테도 크겠네. 아니 근데 그렇게 먹어서 찐 거예요? 응? 아니 먹다 보니까 배가 엄청나게 늘어지더라고요. 배가 일단은 그리고 3끼 먹는 거, 4끼 먹는 거 쉬운데 먹다 보면 5끼, 6끼, 9끼까지 먹어봤어요. 어머. 아니 이 바지를 입으실 수 있어요 이제. 아니 그럼 이 바지는 뭐하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쓸 데도 없는 거. 사실은요 이 바지를 제가 딴 거는 다 갖다 버렸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명절 때 이럴 때 되면 막 먹고 싶고 연휴 때 친구들 막 만나면 먹고 싶고 이래서 금방 훅 또 쪄요. 그럴 때 얘를 또 딱 꺼내서 이때로 돌아가지 말자. 안 돼 이러면서 얘를 그냥 제가 항상 봅니다. 다이어트 의지를 불사르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는군요. 액자로 해서 걸어놓으시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 바지가 103kg 때 입었던 바지고 지금 50kg를 감량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게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다이어트 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자, 첫 번째 비법은요. 일단
간식을 먼저 드세요. 밥 간식을 먹어요? 무조건. 살 빼야 되는데? 네네. 또 다이어트 할 때는 간식을 줄여라. 그죠? 그게 일개면. 그러니까 이거는 밥 먹기 전에 먹는 거니까 포만감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까? 네, 맞아요. 비슷해요. 저는 이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식사하실 때 에피타이저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후식 먹고 과일 드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103kg지. 그렇게 먹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맨 끝에 먹는 후식을 먼저 먹어요. 그거를 간식으로 대신 샐러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과일 이런 것도 당이 너무 많으니까요. 당신 대신에 오이, 토마토, 채소 이런 것들 양배추 잔뜩 먹어서 배를 빵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밥 쪽에 간식으로. 그러니까 덜 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간식을 먹게 되면 밥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식도 과자나 뭐 이렇게 살찌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토마토, 뭐 양배추, 오이, 당근 이런 걸 먹어야 간식의 종류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딴 분들은 밥 대신 나 떡이나 조금 먹을까? 맞아요. 떡볶이 먹을까? 어머 나야. 큰일 그건 나요. 간식 아니에요. 더 살쪄요. 나야. 해봤어요. 지금 얘기해주신 비법의 포인트는 사실 간식보다는 얘기하신 대로 간식의 종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낮은데 굉장히 포만감을 많이 유발을 할 수 있는 채소나 내지는 요거트 아침에 이제 드신다고 했잖아요. 햄프시드 같은 거 넣어서 방법이 칼로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하나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되는 습관인 이유가 변비 예방에 좋잖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유산균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숙명처럼 변비를 안고 가시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데도 좋죠. 맞습니다. 제가 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온갖 다이어트를 다 했는데요. 굶다가 뭐하다가 이뇨작용까지 막 오고 나중에 변비약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제가 사실 하나를 먹고 화장실 계속 가면 다이어트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2알, 3알, 4알, 7알까지 먹어도 그다음에 화장실 못 가요. 일주일 동안 못 가다 보니까 제가 치질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딱 2번 수술했어요. 치질하고 쌍꺼풀. 아주 힘들었어요. 저 치질 때문에. 이게 세상에. 참 뭐라고 참. 아니요, 오죽하면 쌍꺼풀 외에는 수술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제왕절개로 안 났는데 그렇죠. 치질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치질이 엄청 심하게 오더라고요. 나 지금 사실. 이게 그런가 봐요? 그렇죠. 변비가 만성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변이 좀 딱딱해지고 힘을 과도하게 주다 보니까 치질까지도 결국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하신 그런 간식들이 이제 변을 좀 많이 무르게 해주고 부피감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변비나 치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근데 이때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트 드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트가 유산균도 많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맛있는 달달한 요거트들을 다이어트라고 막 드시는 그건 또 아니지. 그렇죠. 달달한 거는 사실은 결국 탄수화물, 당인 거거든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 시큼하고 단맛이 적은 무가당 요거트를 드셔야지 맛없어. 다이어트 효과를 플레인이라는 조금 맛은 없죠. 플레인이라는. 플레인이나 플레인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이런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달달한 것도 과일 퓨레 같은 게 들어있는 요거트는 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도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드세요. 정말. 황제 다이어트가 생각나네요. 근데 그거랑은 조금은 다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더 조금 붓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쉬 배가 고파요. 탄수화물은. 근데 고기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오랫도록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요? 저는 사실은 식사할 때요. 밥은 안 먹어요. 정말? 아예 안 드세요?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10년 넘게. 뭐야, 사자야, 호랑이야. 뭐야. 대신 정탄수화물을 먹고 싶을 때는 고구마. 고구마를 수분 없이 그냥 구워서 군고구마로 해서 먹긴 해요. 아니, 궁금해요. 어떻게 드시는지 뭐 찍은 게 있다면서요? 네. 어제 제 식단을 급하게 이제 이렇게 찍긴 했는데. 뭐 푸짐해. 제가 이제 간식으로 먼저 먹는 샐러드 보이시죠? 어제 저녁에? 네, 어제 저녁. 아니, 먹고 싶은 걸 찍은 거예요? 아니면 드시는 거예요? 한번씩 먹는 건데 이제 일단은 밥그릇은 2개가 있고요. 수저가 3개가 있잖아요. 밥그릇이 없는 게 제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샐러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쫙 드신 다음에 아사구이는 안 맵잖아요. 그거를
먹습니다. 네. 짜자자자자 먹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다 먹고 나면 얼추 배가 불러요. 그 상태에서 갈치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갈치 그리고 생선. 삼치 네. 저런 것들을 단백질도 먹어요. 네. 그 뒤에 원래는 고기를 먹는데 고기만 먹으면 또 너무 지방이 많은 것들도 있어서 생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회 종류 네. 그런 것들 먹고 나면 딴 거는 먹을 배가 안 들어가요. 야, 근데 저 식단은 야. 돈 좀 들어. 돈이요? 그래서 저걸 예전에 있잖아요. 저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기만 그렇죠. 먹는 네. 거. 에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 탄수화물의 비율을 확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줄임말로 예전에 유행했던 거 고지방 저탄수화물처럼 고단백 저탄수화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탄수화물이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데 바로 1차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에너지를 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과다할 경우에는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체지방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지방 형태가 내장 지방 형태로 많이 쌓이기 때문에 단순 비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 다이어트가 좋은 게 주로 주식이 흰 쌀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또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안 좋아해요. 정제된 쌀밥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탄수화물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분들이 방금 같은 고단백질의 시기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냥 체형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건강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비법은 탄수화물을 줄여라. 네. 이제 마지막 비법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요. 네. 내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제가 이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쭉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더 살이 많이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운동을 여름에 했는데 그렇죠. 여름보다 겨울에 몸을 더 따뜻하게 열을 내면서 막 운동했더니 훨씬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추우니까 반신욕 같은 거 네. 예, 일주일에 2번씩은 해줬거든요. 아예 반신욕기를 전 집에 사다 놓고 TV 보면서 건식 그렇구나. 반신욕도 하고 네. 또 욕조에서 물 받아놓고도 하고 몸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생강편 몸 이렇게 후끈해지는 그런 거 네. 먹으면 뜨겁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고추 매운 음식 이런 거 먹으면서 막 땀 흘리고 이러면 몸이 막 뜨거워요. 근데 다이어트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단순히 체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 일본에서도 좀 유행했던 방법인데요. 체온업 다이어트라고 해서 우리 보통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체온이 36.5도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활 습관도 많이 변화하고 식습관도 안 좋아지면서 심한 경우는 2, 3도 가량도 체온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신진 대사율이 13% 감소하게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도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혈액 순환도 잘 되지 않고 지방 분해에 대해서도 이전과 같이 체지방이 잘 분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역으로 그러면 다이어트에 체온을 올리면 더 도움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체온을 올리는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실제로 혈액 순환이 좀 더 원활해지게 되고 얘기하신 대로 체지방 분해 같은 데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윤경 씨의 다이어트 비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식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식단을 저희가 준비해 놨어요. 그 식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다이어트 식단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요. 네. 제가 확 와닿아서 제가 365일 24시간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진짜 제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저희 같은 중년 여성 네. 네. 우리 이재용 씨처럼 네. 장년층 네. 제가 장년층이라고 해드렸어요. 굉장히 다이어트에 할수록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전보다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럼요. 나이살이 좀 찌나 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그래서 기초 제가 대사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일단 먹긴 먹되 네. 좀 칼로리 낮은 거를 좀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요리로요,
곤약 넣은 도토리 묵밥을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겠네. 네, 그래서 밥은요, 그냥 쌀이 들어가는 밥이 아니라 밥 대신 한 끼를 먹는다 그래서 제가 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보시면은요, 네. 도토리묵 있잖아요. 네. 도토리묵 이제 한 모 정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놔 주세요. 네. 이렇게 썰게 되면 뭐랄까 좀 납작납작하게 위에 포만감이 좀 있잖아요. 도토리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먹을 만큼 해서 네. 한 모 정도 딱 준비하시면 좋은데 한 250g 정도 있고요. 칼로리도 훨씬 낮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곤약인데요. 네. 곤약 중에서도 요새 많이 드시는 실곤약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곤약 굉장히 국수 대신에 좋아하는데 요 곤약이요. 예인 씨 약간 향이 좀 있죠. 네, 살짝 그쵸?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팔팔 끓는 물에 약간의 식초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살짝 데쳐내시면 네. 곤약의 그 약간 꼬릿꼬릿한 그 특이한 냄새가 냄새. 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라지구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토리 묵밥 먹을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채소예요. 그래서 오이채, 오이채. 네. 그다음에 깻잎, 네, 쑥갓 쑥갓.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고소한 맛 내라고 김가루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묵밥을 맛있게 먹게 하는 국물이겠죠. 네. 일단, 육수 낼 거예요. 네, 육수 네. 낼 건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멸치. 여기 지금 멸치인데 국물 멸치거든요. 요거 내장만 빼놓고 네. 대가리까지 그냥 같이 다 쓰세요. 예. 그래서 요거를 냄비에다 넣고 네. 완전히 뭐랄까요? 팔팔팔 한번 볶아주세요. 네. 먼저 팔팔은 좀 볶아야 이따 되구나. 그러면 달달달이네, 볶아주세요. 팔팔. 달달. 그 다음에는 요 표고버섯 있잖아요. 네. 국물 낼 때 요 표고버섯 넣으면 굉장히 맛이 구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표고버섯하고 양파까지 넣고 끓인 다음에 요 다시마는요 흰 가루만 조금 없앤 다음에 끓는 물에서 넣었다가 5분 있다가만 건져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끓고 나면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제가 요 양념이에요. 간장.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염분을 많이 섭취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간장으로 맛을 조금 내시고요. 진간장으로 색깔만 약간 내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간장, 진간장.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네. 굉장히 그윽한 맛을 내야 좋거든요. 네. 이게 바로 가다랭이 포예요. 이게 훈연된 참치를 긁어낸 가다랭이 포인데 요거는 불을 끈 다음에 불을 끈 다음. 예, 불을 팔팔 다 국물이 만들어지면 네. 불을 끈 다음에 채반을 놓고 네. 이렇게 덜어서 네. 한 2분 정도만 우리시면 돼요. 넣고 같이 우려내는 끓이는 게 거죠. 아니라. 네, 만약에 불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끓잖아요. 네. 그러면 비린 맛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비린 맛이 올라오면 우리가 사실 약간 배고픈 정도인데 비린 맛 나오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맛있게 국물까지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에다가 실곤약만 넣고 국수를 만들어 잡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나는 곤약이 없고 그냥 묵만 있다 그러면 묵만 가지고 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담아 볼게요. 네. 바로 된 거예요? 네, 다 됐어요. 굉장히 쉽죠? 요거 그냥 실곤약 이렇게 먹을 만큼만 넣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요거는 완전 국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완전 근데 식감도 국수죠. 좋아요. 저도 해먹는데 네. 꼬들꼬들하니 맞아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물 낸 거는 우동이나 뭐 집에서 끓일 때 똑같은 방법을 하면 예,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요, 저거에다가 저는 콩나물국도 저 국물로 끓이면 굉장히 그윽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여름에 날 더워지면 저걸로 냉국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차갑게 만들면 예. 아주 좋죠. 그다음에 쑥갓도 조금 쑥갓. 이렇게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깻잎채가 조금 들어가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네. 김가루만 나중에 국물에다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국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시원하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따끈하게.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재료만 준비되면 금방이네. 근데 그렇죠. 곤약은 저거 무칼로리죠? 칼로리 있어요? 칼로리는 있습니다. 한 100g에 알려진 바로는 7kcal. 거의 아주 없다는 적네. 얘기네요. 이제 정말 거의 없는 게 이제 헷갈려 하실까봐 이렇게 네. 비교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쌀밥 100g에는 110kcal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기 한 공기가 200g 정도 되니까 220kcal가 쌀밥 한 공기 칼로리인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곤약의 칼로리는 거의 없는 거죠. 묵도 그렇고. 묵은 곤약보다는 이제 칼로리가 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묵은 이제 탄닌이랑 식이섬유가 이제 충분해서 묵도 다이어트 식품이 되는데 곤약이 다이어트 식품에 도움이 되는 건 칼로리도 그렇지만 식이섬유가 대부분 수분인데 100g 중에 4g 정도가 식이섬유예요. 네. 글루코만난이라는 이거는 소화가 되지 않고 장에서 청소를 통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도 도움이 되지만 변비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곤약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안에 구수한 향이라고 하죠. 이게 곡물 향이. 그러니까요. 너무 가득해서 이게 다이어트 식단인데 또 얼마나 맛이 좋겠어요, 사실.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국물이 어떠세요? 아, 일단 국물이 좋으니까. 아, 국물이 진짜 좋다. 이게 또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곤약은 또 쫄깃쫄깃하잖아요. 둘이 굉장히 조화로운데요? 그리고요, 이 다이어터들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정말 모르면 안 되죠.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쪽쪽 빠진다. 그래서 꼭 먹는 필수 그런 식품이에요. 곤약이 원래 무미거든요, 무미.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곤약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이 곤약만 먹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겨워서, 질려서. 근데 이렇게 국물도 이렇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향신료, 향채가 들어가서 너무 고소하고 질지도 않고 한 끼 대용으로도 아주.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묵을 양념해가지고 드시면 다이어트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묵은 그냥 이렇게 썰기만 해서 이렇게 국물에다 같이 이용해서 잡수시면 좋고요. 우리가 근데 진짜 다이어트 때 아까 나영경 씨는 밥을 안 먹었다고 하는데 밥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묵밥을 지어서 잡수셔도 괜찮은데 밥을 지을 때 뜸들일 때 도토리묵 썰어서 뜸들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비벼 잡수시면 확실히 조금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묵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저희가 요 레시피는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레시피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든든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암만 다이어트라도. 이거 먹고 뭐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지금 묵밥으로 포만감을 조금 놨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백질을 조금 그렇지. 좋겠죠. 단백질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잡수시는 게 바로 닭가슴살인데요. 사실 이 닭가슴살 너무 질려서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퍽퍽하고. 맞아요. 굉장히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그 닭가슴살을 퍽퍽하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닭살 구이와 채소 버무리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닭살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 닭가슴살 준비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 닭가슴살은 요게 이격포를 조금 이렇게 떠요. 이렇게 좀 간을 달랗게. 너무 뚱뚱하지 않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거를 우리가 구워서 드실 건데 구워 잡수실 때 너무 두꺼우면 안 익히니까 오래 굽잖아요. 그러면 살집이 약간 더 퍽퍽해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좀 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맛술로만 연육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야들야들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 후라이팬에다가 바로 그냥 넣고 올리브 구우세요. 오일하고 맛술이니까. 저 금방 구워지겠네. 아주 완전히 금방 얇게 구워지죠. 돼가지고. 그렇죠. 얘도 다이어트 시켰어요. 반으로 우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워놨던 요 올리브 오일하고 맛술 있잖아요. 요걸로 그냥 이렇게 같이 구워주시면 그냥 저렇게 해서 구워서 먹으면 되겠네. 요것만 구워 잡수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그런 채소들이 있어요. 바로 브로콜리하고요. 요거 파프리카인데요. 우리가 보통 브로콜리 그러면 요 줄기 부분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줄기 부분까지 다 써요. 왜냐면 여기에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브로콜리를 꽃처럼 이렇게 해놨는지 아세요? 더 키우려고. 클까요? 이 브로콜리가요, 사실은 잘 세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위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 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기름막이 있거든요. 이 송이가 요게 바로 꽃이에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담궈놓고 한 10분 정도만 있잖아요. 그러면 꽃 송이 안에 있는 꽃봉오리가 피면서 안쪽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시키시면 되고요. 여기다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 후라이팬 소리가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 비가 막 이러는데. 다다닥 내리는 소리가. 여보, 고기 탄다. 자,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가장 우리가 염려되는 게 바로 이 소스들. 맞아요. 맞아요. 아까 레몬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레몬즙 준비를 했거든요. 레몬즙에다가요. 그다음에 약간의 간장은 조금 해야 그래도 우리가 또 먹을 때 좋잖아요. 간은 조금 있어야 그리고 돼. 여기에 무엇보다도 마늘도 다지지 말고 칼로 이렇게 굵게 썰어요. 굵게 약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요거에다가 꿀을 약간 넣어주세요. 뒤집을까요? 새콤, 달콤, 상큼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레몬즙 없으면 뭐 좀 대신 넣으면 좋아요? 레몬즙 없으시면 그냥 식초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이렇게 레몬이나 또는 라임 같은 새콤한 게 그치, 좋더라고요. 요즘 청귤 많이 나와요, 청귤. 청귤게 맛있어요. 그리고 깔라만시. 깔라만시. 깔라만시 액도 나오니까 레몬 없으면 그런 것도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침이라 그런데 그 깔라만시는 소주에 타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식초와 비슷한 영향을 줘서 간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숙취도 좀 예방하고 술도 좀 덜 취하게 합니다. 안 돼요, 술 살쪄요. 술도 살찌죠. 네, 안 돼요. 네. 제가 지금 구워진 닭가슴살을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고 있어요. 요래야 조금 먹을 때 요 양념이 좀 스며들어서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간단해요. 브로콜리 아까 데쳐놓은 거. 그다음에 저는 브로콜리 줄기도 같이 데쳐서 이렇게 넣고요. 그게 꼭 오이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요거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맛있거든요. 그래요. 네, 파프리카랑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하면 또 식감을 또 잡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저건 딱 봄 음식인데. 진짜 이렇게 줄기가 해서 아삭아삭한데요. 하나씩 잡수시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묵밥 잡수시고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다음에 파프리카, 브로콜리로 좀 든든하게 포만감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겠지요. 제가 요거 좀 드려볼까요? 저것도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완성이에요? 됐어요. 끝이에요. 아니 다이어트 음식은 너무 금방 된다. 그러니까요. 얘도 아니 근데 다이어트예요. 사실 시중에서 파는 소스는요 살찔까봐 저는 안 뿌려 먹거든요. 그렇지. 맞아. 근데 저거는 먹을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저 이거 잡수셔도 되겠죠? 아까 우리 소스에 뭐뭐 넣었었죠? 레몬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꿀 약간, 그다음에 간장 약간 넣었거든요. 자, 이걸로 할게요. 네. 저도 다이어트 때문에 설탕 끊고 기왕이면 꿀을 먹거든요. 네, 꿀이 제가 살이 안 찐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한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꿀 해도 괜찮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적당량 괜찮아요. 네, 그리고 레몬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소화성 경향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서 레몬 농도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 또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레몬 드시고 두통이나 미식거림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몬 자체는 항산화 작용이나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자체로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니까 체질에 맞으면 괜찮죠. 듬뿍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 식재료 중에 브로콜리는 또 항암 작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브로콜리를 입에 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씻고 그냥 삼키면 항암 효과 없습니다. 그래? 잘게 씹어야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제 성분과 만나서 항암 성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로 잘게 씹든지 믹서로 완전히 갈아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오래 씹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바로 먹어봤더니 소스가 너무 상큼해요.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몸에 좋으면서 맛있는 느낌? 시큼, 새콤, 달콤이 이 맛인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다. 시큼이 아니고 새콤 아니에요? 새콤. 네. 새콤달콤. 새콤인데 너무 들어가면 이제 시큼하기도 하죠. 제가 그 집 앞에 유명한 이렇게 브런치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거 사면 제일 늦게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맛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닭가슴살을 우리 약간 연육을 해서 잡수신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때문에 나는 맨날 닭가슴살 먹으니까 입에서 당내 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종 채소하고 같이 곁들여서 잡수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부터 닭가슴살 잡수실 때는 꼭 이렇게 브로콜리 또는 파프리카 이런 채소들 같이 곁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레시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와서 그거 보시면 똑같이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는 안 되겠다. 이봉원 선생님 솜씨가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요거 꼭 필요합니다. 한마디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저는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지금부터 하되 굶지 마세요. 늘 공복밥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안 선생님. 네, 시중에 보면 다이어트 비법이 하늘에 있는 별의 수만큼 많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게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비법을 찾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다이어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동안 선생님과 사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3개월 전부터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셨고 장미연 선생님 1년 내내 하신다고 했잖아요. 1년 내내 하는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유지까지 쭉 가실 수 있으니까 장기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없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느 정도 드셨으면 그거보다 더 밖으로 에너지를 좀 내보내고 이래야 내 몸에서 이 군더더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뭐 유행 쫓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성공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두 행복한 아침 보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사량을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세요.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반가운데. 네, 건조함을 덜어줄 비 소식은 있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모처럼 아주 반가운 비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비 소식이 그리운 요즘인데요. 오늘 전국에 비를 뿌리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오실 때 우산 잊지 말고 챙겨 나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이들 지역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외 해안과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정오 무렵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늦은 오후 충청 이남에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돌풍과 벼락과 함께 집중되겠습니다. 봄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은데요. 우선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mm로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영동과 충청 남부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영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잦았던 강원 산지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4월에 드물게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9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엔 비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1에서 많게는 6도 낮겠고요. 평년 수준도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들어와 반짝 쌀쌀해질 텐데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9도에 머물겠고요. 금요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비로 인해 길게 이어졌던 건조특보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밤까지 지속되면서 낮에도 10도 이하에 머물며 꽤 쌀쌀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재민 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은 반가운데 제주도에서 1번 뇌염 모기가 발견이 돼서 뇌염주의보가 발령됐다고 그러네요. 네, 야외 활동 하실 때 밝은색 긴 옷차림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